태교종 충북 종무원 승려 연수교육 및 주지총회 입제식을 시작하기 앞서 총무원장 스님 일례가 있겠습니다. 종교 스님께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중앙 통로를 향해서 좌우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98년 한국의 태교종 충북 종무원 승려 연수교육 및 주지총회를 총무원장이신 상진 큰스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입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불교대학 강주 신덕스님의 집탁에 맞춰서 3기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스님과 정도 스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상진 큰 스님 증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원로이신 원봉 큰 스님 증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원로의 상명 큰 스님 증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신 부산 스님 증참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무원장 도성 스님의 한영사 및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중 불사로 무지 바쁘시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님들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여업한 우리 주지총회 및 연수교육에 동참해 주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종무원에서 주지총회 개최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기쁩니다. 기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잘 이끌려고 노력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동참해 주시고 내일 오후 점심까지
교육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바쁜 일정 때문에 저녁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오는 분들은 계시는데, 제가 우리 총무원장님이나 총무원에서 회의를 할 때 앞으로는 종도들이 참여 안 하고 돈만 내는 연수교육이라든가 무슨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일체 돈을 돌려드리고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고 타 교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교구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제가 그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기게 되면은 타 교구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참석하셨는데 중간에 가시고 그러신 분들은 다시 아마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동참하신 분들 수료증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일 교육이 끝나는가 동시에 배포가 됩니다. 그 이에 다시 받아갖고 가시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종구회의 방침도 그렇게 해서 청주분원이나 분원장 스님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해서 했으니까는 야속하다는 마음이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태고종이 좀 더 나아가고 발전될 수 있고 종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거니까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제가 그거는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욕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종도 여러분들 치사를 내려주시는 총무원장 상진 큰 스님이 치사가 계시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가지고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반대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한국불 태고종 총무원을 이끌어가는 종단처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연수 교육 하시는 스님들이 이 태도도 그렇고 또 행위도 그렇고 모두가 총무원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한국불 태고종을 이끌어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총무부장 스님이 현재 한국불 태고종의 총무부장직을 4년이라는 임기를 마치고 재임을 한 경우는 우리 한국불 태고종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얘기인즉은 앞선 총무원장 스님이 행정수반을 너무 안정되게 그리고 종단을 편안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대를 이어받아서 그 부장들을 그대로 인선을 한 것은 그만큼 총무원 부장 스님들이 잘 했기 때문에 이 총무원이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총무원장이라는 또 소임을 맡고 난 이후부터는 총무원이 약간 뒷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안타깝고, 또 그렇다고 총무원을 우선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다고 노력하시는 총무원장 스님을 탓할 수가 없기에 그냥 제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 그만한 이유도 있고 또 총무원장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중국 종무원에 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많은 종도들을 이렇게 아울러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자구나. 현재 우리 중국 종무원장 스님의 얼마나 발품을 팔았으면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전국 교구 종무원에서 모범 종무원으로서 우리 태고종이 이끌어가는 종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태고종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포교 활동에 큰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수 교육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끝날 때까지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교육이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제 강의가 있다고 해요.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인사 말씀 치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홍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수님께서 모두 서 계시고요. 그래서 교무부장 정환 스님의 오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부장 정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그 중국 교구 특별 그 연수 교육을 하는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구족계 수계사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족계는 현재 수계 받으신 분들 45기 이전 스님들을 수계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정단에서 구족계에 실시하는 부분은 타종단 스님도 가능합니다. 근데 승납이 5년이 지나신 그 3위 스님에 대해서 구족계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수계사님은 팜플에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7월 9일 오전 10시 입제식을 해서 그 율장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오후 1시에는 그 수계사님, 구족계 수계사님을 공연하도록 합니다. 혹시 여기 구족계 안 받으신 스님들 계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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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그 전종하신 스님들도 그러시고 보면은 그 예전까지는 구족계를 받지 않거나 수계사님을 하지 않으셔도 그 법계고시를 보고 뭐 어떻게 보면 다 뭐 대덕이 돼 있고 뭐 중덕 뭐 아니면 종덕 뭐 종사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23차니까 23년 전부터 이제 1회 구족계가 된 것 같습니다. 한 24, 5년 전부터요. 그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그 옛날 대승보살계를 대신해가지고 노장 스님들은 이렇게 구족계가 그 대승보살계가 같다고 해서 인정을 해드렸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구족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판백원 스님 때부터 뭐
부족계가 그 승적부상으로 부족계를 받지 않으신 노스님들 보고 3이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 혹시 팜플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종단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승적부상에 만약 그런 미기재됐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때 안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 특별 그 부족계도 한 작년 재작년에 실시했었는데 여러분이 노장 스님들도 그때 안 받으셨다고 하셔서 신청하셔가지고 부족계를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족계를 받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대덕 이상의 그러니까 중덕까지는 법계고시를 응시하시죠. 응시가 가능하신데 그 중덕 이상, 대덕, 중덕, 종사 이상으로는 이 현사 비구니 스님들이 현사하시겠죠. 그 부족계 응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그 법계고시위원회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부족계 안 받으신 스님들이 계시면은 만 5년입니다. 승납을 계산하는 법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예? 승납은 내가 출가한 연회가 한 살입니다. 만 나이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나이로 적용하는 것처럼 본인이 만약에 2000년도에 수교를 하셨다 하시면 2000년에 1살, 2001년에 2살, 그 다음에 2002년에 3살, 2003년에 4살, 2005년이면 5살 되시는 거죠. 만약 혹여나 이 자리에 내가 45기 이전에 수계를 하셨는데 부족계가 없으신 분이 계시면은 필히 응시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부족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계고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있는 법계고시는 고시일은 11월 19일 날 이제 고시를 실시하고요. 품서일은 12월 17일에 품서식을 공연합니다. 요 법계고시 문제는 그에 따라서 약간 고시위원회에 결정하는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작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단계밖에 안 됐어요. 승차가. 내가 만약 대덕이면은 중덕이면은 대덕까지, 대덕이면 종덕까지, 종덕이면 종사까지밖에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실시가 될지 모르니까요. 경관연도, 그 다음에 승납 그런 부분은 혹여나 저희가 공지를 하면은 공지하는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올해는 경관연도를 적용하지 않고 승납만 적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응시가 가능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승납과 경관연도를 동시에 적용하면은 마찬가지로 5년이면 5년 대덕받고 나서 5년 지나야지 종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기 되게 바라겠습니다. 단 하나 가장 변하지 않는 부분은 종사 부분입니다. 종사 부분. 종사 부분은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죠. 경관연도, 그 다음에 승납, 그 다음 세납까지요. 세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금년에 실제 법계고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부 스님들이 지금 무법계이신 스님들도 계시고 한 10년이 지나셨는데 선덕이신 분도 계시고 한 20년 되셨는데 선덕 중덕만 갖고 계신 스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제 생각이지만 이게 어떻게 고시위원회에 통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중도까지는 승납에 적용하셔서 이렇게 예전에는 바쁘고 어떻게 보면 종단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살림살이도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사중에 그런 부분으로서 응시 못 하셨던 분들이 좀 이제 생활에 여유가 생기시고 종단에 관심이 있어서 나도 이제 법계고시 응시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구제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고시위원회 통과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새로 되신 고시원장 스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법계고시를 공지하면은 공고 내리시면은 그 참조사항을 잘 보셔서 내가 이번 법계고시에는 어떻게 응시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셔서 반드시 종무원을 통해서 종무원으로 그 고시 그 응시 원서가 들어와야지만 인정한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낙과 건강연도에 대한 당해연도 복귀고시 공부사항을 특별히 참조하시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어제 월요일이죠. 어제 그저께죠. 월요일날 종무회의에서 결정난 부분입니다. 대종사 특별법계를 이제 실행하겠다고 하는 그 종무회의 결의가 났고 아직까지 그 고시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8월경에서 9월경에 대종사 법계 특별 법계를 실시하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대종사 법계를 좀 일찍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이제 원로위원 스님들이 당선되셨어요. 새로 집행되는 그 원로위원 스님들이 계셨는데 원로위원 스님들 자격 조건이 현재는 승납 40세에 세납 65세, 그 다음 법계가 종사입니다. 근데 현 우리 그 종법상으로는 25년이면 종사고 40년이 되면은 대종사 법계를 받으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상황인데 현 그 종법이 대종 원로위원 스님들도 종사로서 원로위원 스님들이 가능한 부분이 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종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종법이 개정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원로위원 스님들이 법계가 종사가 아닌 대종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개정되시면 현재 있는 그 보시면은 지금 19분 그 원로위원 스님들이 추대되셔가지고 선출되셨는데 그분이 19분 중에 9분만 대종사 스님들이시고요. 10분이 그냥 종사 법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스님들을 구제하고 또 그 현재 작년에 응시하지 못하셨던 그 종사 스님들이 자격이 되시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으로서 뭐 대종사가 왜 이렇게 많냐고 얘기하시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태고종에 종사법계를 갖고 계시는 스님들이 한 170여 분 계십니다. 370년. 그냥 종사에 머무세요. 종사에 머무셔가지고 지금 종사 부분이라는 자체가 그 종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종사 스님들 되시면 30년에 그 종사법계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지금 25년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 종사에 대한 부분이라는 자체가 조금 약간 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법계를 실시를 해서 이런 종사법계를 갖고 계시면서도 또한 어떻게 보시면은 은사주 종사, 흔히 말하는 상자주 종사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 약간 좀 연륜이 오래되셔서 승납이 오래되신 스님들을 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상자주 종사고 은사주 종사고 법사 스님도 종사면은 너무 동등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셔서 만약 혹여나 이제 그 대종사법계 특별법계 그 공고가 나시면은 여기 계신 40년 이상 되신 종사 스님들께서는 대종사법계를 응시하시길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거라고 하는 부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현재 지금 충북교구에도 2분 계시죠? 중원장 스님. 원로위원 스님들 선출되신 분 2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꼭 응시하셔가지고 대종사법계에 흠수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 좀 잘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안내 좀 잘해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시위원회에서는요 그 대종사 원로위원으로 당선되신 그 스님들에 대해서는 경관연도를 적용하지 않고 승관만 적용해서 분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내가 뭐 한 10년 그 경관연도가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응시하시면은 당선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원로위원회 당선되신 우리 충북교구에 계신 원로 큰 스님들께서는 그 법계가 종사하시면 대종사 법계를 반드시 응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49개 행정교육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달 되면 공고가 나겠습니다. 49개에 대해서 공고가 나겠지만 일단은 입제는 9월 20일 날 입제를 합니다. 30일 한 달로 줄어들었죠. 교육기간이. 서남사에서 9월 20일 날 입제를 하고요. 회양은 10월 20일 날 10시에 회양을 합니다. 혹시 이제 이 은사 자격적인 부분이 작년까지는 승납이 10년에 중독으로 돼 있었습니다. 은사가 되시는 자격 조건이. 근데 저희가 이제 법계법이 바뀌면서 10년의 대덕이라고 하는 법계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은사 스님들 자격 조건은 승납 10년, 그다음 법계가 대덕이 되셔야 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자를 받으실 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또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 법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부분을 예전하고 좀 바뀌었다는 변경됐다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부연 설명 드리시면은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를 상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만 상자를 받을 수 있고 3인을 받을 수 있고 비구 스님들은 비구 3인, 3인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여기 계신 전법사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법상으로는요 비구니 스님들이 남 전법사까지 상자를 줄 수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예. 워낙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이 신청하시는 부분이 없긴 한데 현 종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원래는 비구니 스님들이면은 여전법사만 상자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법사에 대해서는 비구니 스님께서 남 전법사도 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 조건에는 근데 상자보다 나이가 많으셔야 돼요. 이거는 수계 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스님이 받으시는 상자보다 세납이 많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없으셨죠. 승납만 있으시면은 그냥 뭐 내가 60이신데 65세 상자를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세속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또한 은사 상자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이로 인해서 상자가 은사를 갖다가 대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은사 스님께서는 상자보다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오늘 연수교 부참하신 스님들 교구에 계시죠? 예, 있으십니다. 그래서 연수교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날은 종사 현사 스님들 연수교를 공양하고요. 8월 29일에는 무법계부터 죄송합니다. 선덕부터가 아니라 무법계부터 종독 법계까지 여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법계가 없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종독 스님들까지 29일날 공양됩니다. 연수교육 불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연수교육 뭐 참석해도 그만, 안 참석해도 그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단 제재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하시는 부분이요. 근데 금년부터 적용이 됐죠. 지방종회위원 선출하시고 중앙종회위원 선출하실 때 연수교육 자격 문제에 대해서 제재하기 시작했죠.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종단에서는 지금 구족계, 연수교육,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만약 본인들이 수료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는 보시면 지방종회의원도 하실 수 없으시고 각 교구 종무원, 뭐 국장급, 그다음에 종무원장은 필히 말씀 없죠. 중앙에 뭐 중앙종회의원, 뭐 요직, 기타 요직들을 지금 선출할 수 없는, 선출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되시니까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스님들 주변의 스님들께는 이렇게 8월 28일이라는 종사와 향사 법계를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8월 29일은 무법계부터 종독 스님들을 응시한다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 교구 국장 연수교육 안내입니다. 이제 이 부분도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이란 자체가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기본 행사 의식, 뭐 반야신경, 3기 반야신경 사홍선언, 그 다음에 행사 의전 순서, 식순 작성법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도 그렇고 각 기본 종무원이나 총무원이나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들이 3기를 어떻게 하냐는 부분, 3기 때 목탁을 어떻게 내리고 반야신경 목탁을 어떻게 치고 이런 부분이 통일되지 않아서 교구마다 틀려요. 뭐 대군에다 가면 대구 틀리고 총무원 총무원 틀리고 충북교구 틀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야신경 3기를 하면은 목탁을 어떻게 내려서 3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야신경을 하면 목탁을 어떻게 쳐서 어떤 음절로 반야신경을 하고 사홍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한국 그리고 태고족만의 통일된 부분으로서 모든 각 교구마다 진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똑같은 의식으로 집전 의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원장 스님께서 천명을 하셔가지고 교육원에서도 그 교육을 일단은 각 교구 종무원 국장급 스님들을 모셔서 연수교육을 한 하루 정도, 많으면 이틀, 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방 교구에 계신 국장님 스님들께서는 꼭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셔서 또 각 교구의 스님들께 그 부분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의전 순서라는 건 뭐냐면 내빈을 소개할 때에 소개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죠. 어디 가면은 뭐 총무원장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은 뭐 여기 지역 스님들을 먼저 소개를 하느냐 그런 의전 순서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지적사항이 많아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집전 의식, 그 다음에 식순 정하는 법, 세 번째는 의전 순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불교 태고종의 통일된 부분을 마련하고자 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고가 나시고 안내문이 오시면은 지방교구 종무원장 스님들과 부장 스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그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지역 교구 내에서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태고종에 맞는 부분으로서 의식 집전, 기초 의식, 행사 의식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을 맡고 계시는 재홍근 스님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모두 앉은 자리에서 목표에 맞춰 일배의 예를 갖추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원장 맡고 있는 재홍입니다.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곤란합니다. 이거 잘하라는 소리가 돼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실시하고 갈까 생각 중인데 원칙은 저는 내일이 강의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삼청에서 나누리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김호부장 스님한테 어제 물어봤더니 삼청에서 여기 2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서 1시에 출발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누리 회의를 안 갈 수도 없었고 그 나누리 혹시 여기 나누리에 기부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그 나누리에서 캄보디아에 우물 파주고 정수시설에서 해마다 저기를 하는데 금년 사업은 그 CM립에다가 포교당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이 우리 그 나누리 하는 행사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기부를 5천만 원을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CM립에 이제 법당을 세우고 그리고 현지 교민들을 위한 그 법회나 또는 의식을 진행을 하고 동시에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다 이제 한국어 강의를 동시에 한국 사람들은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교환 시스템 교육을 그쪽에 하려고 오늘 결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예상외로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좀 늦게 이곳을 도착해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저는 1972년도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이후로 처음 시작한 것이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렇게 뭐 부처님 모시고 이러는 걸로 시작한 게 아니고 조계종과의 싸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성명스님 들었나? 그 성명스님 서남사 저 같은 동기로 서남사에서 속된 말로 죽장 깎아서 밤이면 그냥 서남사 도량 지키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서남사 지켜내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성주함도 동시에 이제 조계종과의 마찰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허구한 조계종 승려들하고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출가해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이 다 승려인데 그 승려들이 다 그때 나이로 쳐다봤을 때 저 사람들은 다 깡패 같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절에서 나가게 된다면 교회에 가서 목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절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참 어렵게 해서 종단의 교육원장까지 맡는 이런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서남사 강원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승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헛것날 싸우는 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살 수도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당시 그 나는새도 떨어뜨리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그 사람의 2살 후에 김종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저 종조를 모시고 있는 그 태고사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 북한산 광장 끄트머리 다리 건너서 우리는 우측으로 가는데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똑바로 보이는 곳은 이렇게 보리사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김종필 씨 2살 위에 있는 형 그 김종옥 씨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전 아닌 부전도 살아봤었고 방황하던 때도 있었어요. 이거
중을 때려쳐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방황하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절생활 몇 개는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온 곳이 어디였었냐면 이 충북종무원이었었습니다. 그 예식장 해가지고 있는 거기에 와가지고 한 45일 살다가 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사형되시는 분은 저 명암약수 있는데 아까 어느 스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가 극락암이었었다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형 소개로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종무원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는 고향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연화사 스님이 그때 당시에 총무를 보셨었고 성원봉 스님이 재무를 보셨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반 제가 밥에 먹고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집에 가시더니 내가 밥을 해 먹고 저녁에 있으니까 저녁에 안 가더라고. 나보고 밥 해달라고 해서 밥도 해주고 김치도 담고 그런 세월도 보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불교계로 유턴을 해서 동국대학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러면 거의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 가가지고서는 노는 게 거의 일이었었고 그리고 원체 데모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보현도량이라는 단체를 형성해서 실천불교를 한번 해보자고 할 적에도 데모하는 데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경찰에서는 제가 이제 주요 주시인물 뭐 이런 것도 당해봤고 근데 그때 제가 1학년 때는 고익진 교수가 저기였었는데 이상하게 대학에서 저희 담당하는 교수가 학년마다 다 바뀌어가지고 4학년 때는 김영태 교수님이 저희 담당 교수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영태 교수님하고 이제 있으면서 보니까 그분이 불교 사상 맨 뒤에다가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어떤 이렇게 불교 관계 그걸 갖다 전부 쳐내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는데 한문으로는 도저히 그걸 해석 불가능했어요. 그래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찾아가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을 전부 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빌려가지고 왕조 말 그대로 연산군 일기 2년 그러면 번역본도 연산군 일기 2년을 찾아가지고 그 횟수를 봐서 거기서 그것만 다 복사를 했어요. 복사해주고 짜깁기를 해서 졸업 리포트 겸 논문 겸해서 내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불교 자료에 대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12권짜리로 해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그걸 또 재미있게 쭉 읽어봤습니다. 저 보현도량을 할 적에 말 그대로 출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부닥친 것이 속된 말로 비구대처라는 싸움이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장가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쁜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장가 가는 것이 경전상에는 존재하는 건가?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보현도량 초기에 그것을 회원 스님들하고 같이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전상에서 이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그러고 봤더니 화엄경상에서 이제 출가보살과 제가보살, 그리고 제가보살은 출가보살이 되길 원해야 하네. 그래가지고 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이게 그냥 같은 보살인데 제가보살과 출가보살 이걸로써 볼 적에 우리 태고종 역사에서 교화승과 수도승하고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종단사라고는 단체를 들어가가지고 그 김영태 교수님이 우리 태고 종사를 쓰셨어요. 태고 종사를 쓰셨는데 연달아서 태고 종사를 그 종단사에서 이렇게 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수분들한테 이렇게 선택해서 맡기면 좀 이상한 글들을 써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 다 그냥 그 집필하는 비용만 줬고 우리가 책은 아직도 내질 못했습니다. 자료는 그 김영태 교수가 가지고 있던 그 자료 이외에 다른 그 3번의 저희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김영태 교수님 그 태고 종사를 종단에 있을 적에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권씩을 드렸어요. 그냥 자랑스럽게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무슨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성격이 안 돼가지고 그 중간에 그렇게 어려운 한문이 많은 줄 몰랐어요. 나중에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태고종사 내에 정말 어려운 한자들도 많고 말도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최소한 강원을 다닌 사람이 쳐다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한자를 종단을 방문하는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한문을 안 배운 사람들이 종단을 방문하는데 그걸 줬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보지 말라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파일을 전부 한글화 작업을 했어요. 한글화 작업을 해가지고 3분의 2쯤 한글화 작업을 하고 또 중복되는 거 아니면 예시한 거 다 빼버리고 예시한 걸 직접 그 얘기한 걸로 다 해가지고 3분의 2까지 했는데 그걸 하루 이렇게 그 지금에서야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걸 저장하기를 해놓고 지워버렸는데 이게 저장하기를 유튜브에다가 저장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래서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장하기 해놓고 다 됐다고 나머지를 지워버렸더니 날아간 거예요. 어느 한순간 태고 종사의 3분의 2를 죽기 살기로 해놨는데 그게 한꺼번에 확 날아갔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태고종사라는 그 파일을 2번 다시 쳐다보질 않았어요. 근데 또 이게 교육원장 맡았다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승려 개받은 팀들 와가지고 하는데 또 태고종사를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승려 연수교에서 연수교육 할 때 제가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또 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것을 또 하기가 뭐해서 이제 새로 판을 또 짰어요. 저기 하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것도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 이제 다 됐다 저장하기 그래놓고 혹시 지난번에 경험을 되살려서 아 다시 또 저장해놓고 옆으로 불러내서 또 하나 저장해놓고 그러고 이제 지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이제 가가지고 출판사에다 주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딱 내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운이 쭉 빠지는데 제가 2번 경험했어요. 2번 다시 이거 쳐다보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태고종사 강의는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소리 가서 주줄주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처음에 제가 그 연수교육 할 적에 승리 연수교육 할 적에 썼던 그 교재가 마침 한쪽 구석대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다시 여기다가 첨부할 거 첨부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작년에 기회받은 그 사람들 이번에 저기 저 제등행진 하기 전날 와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래서 이 강의를 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쳐다보면 여기에 작년에 기회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먼저 강의를 들은 겁니다. 이 큰 스님들은 만약에 이 강의를 저한테 들은 적이 있다면 그때 연수교육 때 들으신 거고
제가 그 김영태 교수님 했던 것을 예전에 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이제 봤는데 조선 왕조실록에서 처음으로 승려의 그 결혼과 비슷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세종조 때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한경도에서 그 승려가 여자를 데리고 소고름마에다가 소금을 싣고 다니면서 팔고 있는데 저걸 잡아다 족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그 전매법 위반이고, 그리고 승려가 소고름마를 끌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거기에 여자를 태우고 다닌다는 것은 일반 여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세조 때에 오게 되면 세조가 이런 명을 내립니다. 말 그대로 그 중이 간통에서 난 아이들은 상민으로 해라, 천민으로 해라, 이렇게 그 지시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법전으로 완성된 것은 언제냐 그러니까 성종조 때입니다. 성종의 그 을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국대전의 마지막 그 완성본이 성종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써먹은 사람은 누가 써먹었냐 그랬더니 연산군이 이제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 1기 2년조 아니면 6년조 이쪽에 쳐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그 왕조실록에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내불당 이곳에 뭐 저기 하는 거라든지 심지어 그 숙모를 뭐 간통하는 뭐 이런 거 또는 뭐 비구니를 뭐 이렇게 다 세워놓고 춤추고 놀게 하고 술 먹고 뭐 간음하는 거 별 희한한 거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중이 간통에서 난 아이를 그 양민으로 할까요? 천민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연산군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대전이 반포되기 이전에 태어난 애들은 그냥 양민으로 둬라. 그런데 대전이 반포된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천민으로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조선 왕조에 들어서 이 승려들이 천민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그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양반이었었다는 소리입니다. 양인. 뭐 양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인. 잘 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에는 자장율사가 그 삼국의 정통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왕이 자기 뒷대를 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장이라는 사람이 오대산에서 그 문수부사를 칭견하려고 할 적에 말 그대로 종을 데리고 살았어요. 제자를 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삼국시대의 승려는 귀족이다시피 했어요. 귀족. 근데 이게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귀족 플러스 양민이죠. 그랬던 것이 조선왕조에 들어오면서 성종조에 그대로 천민으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종단사라고 이게 태고 종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태고 종단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종단이라는 것이 원효를 조기로 했던 뭐 해동종이라든지 이런 그 삼국시대에 교화의지의 종단이 있었고, 그리고는 고려시대 넘어오면서 선문, 가지선문, 가지산파 뭐 이러면서 파라고 했지만 일종의 종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교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말 그대로 고려 말에 오교구산 5개의 교종 그리고 9개의 선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태조 방원 때 5개로 다 뭉뚱그려 버립니다. 근데 이걸 그 뒤를 이어서 세종이 아예 종단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 양종이라고 했어요. 종단이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는 그때 얼마나 탄압이 심했던지 왕주실록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 초상해 놨는데 어떤 머리 기르고 꺼벅머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두고 저건 저렇게 해두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너 뭐야? 그러니까 아 나는 승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왕주실록에 그대로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주실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양반들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승려를 구타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이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려도 나의 백성이다. 근데 유생들이 나의 백성을 타치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잡아다가 못하게 해라. 이런 나오는데 나중에 문정왕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 승과를 복원시킵니다. 이게 그 도척제라는 것이 어떻게 쳐다보면 나라에서 승려가 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을 못 받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 받는 것하고 못 받는 것하고 그 차이 똑같습니다. 나라에서 승려로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승려로서 인정이 다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영하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낙산사라든지 뭐 이게 또 나라 국자부터 가지고 흥국사 뭐 어쩌고 이렇게 있는 것들 여기는 나라가 고종 황제 끝날 때까지도 나라에서 거기에 뭐 국물을 보내기도 하고 소금을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냥 열어줍니다. 근데 나머지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도 도성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특히나 저 경복궁 뒤쪽에 있던 삼각산 쪽에 있던 그 절들은 세종조 때 반은 헐었고요. 연산군 때 이미 그냥 거의 전폐시키다시피 해버립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 그 불상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절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게 연산군 때 넘어가면서는 아예 궁궐 안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핍박받던 시절에 그때 승려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기르고 평복을 입고 살았어요. 꺼벅머리처럼. 이것은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불교가 탄압받던. 그런데 문정왕후 20년 동안 다시 승과를 복원했어요. 다시 이제 대우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20년 대우받았는데 문정왕후 죽자마자 그 불교를 문정왕후가 일으키려고 최첨단에 세웠던 보우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우리 태국 보우 스님 말고 보우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을 바로 혐의도 그 황후하고 간통했을 가망성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소리 작동 엮어가지고 제주도로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귀향가 있는 놈을 형량을 주는데 장열대 태형 열대입니다. 엎어놓고 치는 거 열대. 이순신이 얼마나 맞았죠? 100몇 대인가 맞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장을 잘 치는 놈을 딱 골라가지고 딱 열대 안에 너는 저걸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당한다. 그래가지고 태고 보호가 아니라 그 제주도로 귀향 갔던 그때 당시에 보호 스님이 장 열대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 문정왕후 때 그 승과에 합격했던 양반이 휴정, 유정 그렇습니다. 서상대사, 사명대사 이런 분들이죠. 이분들이 나중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1592년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승병을 모아가지고 선두에 서서 싸웠잖아요. 나중에 사명이라는 사람을 일본에 그 사신으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전혀 불교에 대한
저기는 개선되질 않았어요. 그 이후 이제 광해군이 말 그대로 나라에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키우는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성도 새로 쌓고 모든 정비를 새로 합니다. 그때 남한산성을 쌓은 것이 그 승군이었어요. 그런 것은 데려다가 다 써먹으면서 실제적인 어떤 그 대우는 전혀 해주질 않았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조선시대 우리 그 스님들은 4대 문안회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도성 출입이 금지됐어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도성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 출입이 금지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게 아니고 각 도에 도성이 다 있고요. 그때는 각 읍에도 다 도성이 있어요. 그 도성 안에를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출입하면 거의 그냥 바로 붙잡혀 갔어요. 심지어 사또의 부인이 절에를 가면 그 사또가 파직을 당하고 그리고 사또를 장을 쳤어요. 마누라가 절에 갔다고 사또를 파직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파직만 한 게 아니라 데려다가 장을 쳤어요. 곤장을 때렸어요. 이 길에 가다가 승려라는 것이 표시나는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외지간하면 잡아다가 저 함경도 쪽으로 보냅니다. 결혼시켜가지고. 지난번에 그 태고종 이렇게 그 논문 발표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진족 사람들이 여진족의 승려들은 내려와가지고 함경도에서 사는데 한 고을이 승려의 마을이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진족이 귀화한 승려들이 아니고 우리 승려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잡아다가 거기다가. 지금도 함경도는 살기가 흉악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로 보내냐면 함경도로 보내요. 아오지 탄광도 다 하고 함경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함경도 제일 끝 두만강 그쪽에 가면 추워서 죽어요. 지금도 추워요. 아주 척박한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제1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나마 불교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 이남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성 출입도 안 되고.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조선불교를 산중불교라고 하는데 산속에만 있어가지고 불교가 됐을까요? 자기네들끼리만 가가지고 수행하고 있으면 되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말하기 쉽다고 그냥 산중불교, 사중불교 이러는 거예요. 실상은 도심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다 머리 기르고 결혼하고 평봉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부처님 교법 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은 어떻게 쳐다보면 산중불교 했던 사람들 때문에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대형 목사 교회 때문에 대형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의 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들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들 때문에 저 교회가 크는 거예요. 우리 불교가 이렇게 유구하게 계속 이어오는 것은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머리 기르고 이러고 살아온 우리 선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원래 모태가 거기에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 불교를 밑바닥에서 정말로 이끌어온 개척교회 같은 정말 대단한 우리의 선배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양사나 월정사나 그때 당시에 우리 종장하셨던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저쪽을. 그래서 우리 쪽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송만함 스님이나 그분들이 왜 여기에 계속 계셨겠냐고요. 그리고 왜 굳이 교화성과 수행성으로 나눠서 이걸 이끌어 가고자 노력했겠느냐고요. 그 대통령한테 밉보여가면서. 우리 불교의 뿌리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좀 너무 많이 간과해서 그 이승만이가 은진 관촉사 갔을 적에 가니까 머리 기르고 있는 놈이 건 쓰고 두맥 입고 뛰어나오는데 제대로 못 입고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너 마누라 둘이지? 그랬더니 저놈이 깜짝 놀래더라. 아마도 저놈은 내가 점쟁이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하는, 그걸 지금 무슨 송현공원에다가 무슨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정신 나빠진 그런 저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일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관측사를 들이닥쳤는데 그절 주지가 헐레벌떡 가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복장을 갖추고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 마누라가 둘이지? 그 사람이 아니요, 난 마누라가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게 그걸 지가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도 당연한데,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도 이끌어온 우리 선배들에 대한 우리가 보답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포기하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보다 더 뛰어난 선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개척교회 목사만큼도 지금은 잘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불교를 살려내는데 이바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이거 태부 종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시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이제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시간하고 내일 또 1시간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여기 없어요. 이따가 또 해요. 밥 먹고. 밥 먹고 주지충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때 저녁 때. 아니 이제 그만해야지 뭐. 아까 이렇게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60살 먹으면 천수경에 여기도 어렵다고. 처음에 저져가가지고 여기 이제 뭐 계신 분은 어떤 승려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연불하다가 틀리면 목탁이 날라갔어요. 저는 목탁까지는 안 맞아봤어요. 대신 이제 그 목탁채로다가는 몇 번 맞아봤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그 윗대 스님들은 틀리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곡조 틀리는 거, 또는 이제 발음 틀리는 거, 이런 걸 아주 용납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 스님은 마곡사 출신이셨어요. 마곡사에서 이력을 다 보셨는데, 이제 이렇게 연수교육 같은 데 보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옛날식으로 이제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뭐 저는 의식 담당은 아닙니다. 의식은 뭐 벌써 우리 충문장 스님, 그리고 부원장 스님, 저 거진 스님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이 거의 뭐 의식에 대해서
다들 어장급들이시니까. 그리고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저는 발아침 부춥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우리 상명 스님하고 저하고 봉원사에서 같이 배웠어요. 같이 배웠는데, 제가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축제 때, 우리 불교학과 학생들 데리고, 바라시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군법사 가는 애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가르쳤어요. 처음에 뭐부터 가르치냐면, 복청계부터 가르쳤어요. 그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도 복청계는 안 잃어버렸어요. 신기하죠. 남을 가르치는 것은 잘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배우는 건 금방 잃어버리는데. 원래 이런 어산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시마제를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천수경을 할 적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아니면 방가부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방가부자 괜찮다. 그럼 다 무릎 꿇고 하세요? 서서 하세요? 천수경을? 놀랬습니다. 맨날 무릎 꿇고 해서. 저는 이제 보면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이건 이제 어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당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다고 본래는 믿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법당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면 저녁에 문 잠그면 안 되잖아요. 어른 계시는데 거기다가 불 깜깜하게 꽝 꺼놓고 열쇠까지 채우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을 가만히 쳐다보면 부처님은 어딘가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저 멀리 보타산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타산 바닷 가운데 연잎에서 노시다가, 어제적 거기서 노시다가 오늘은 우리 절에 오셨네. 이게 이제 그 자기야보타 관자재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내가 청하면 좀 오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계시잖아요. 사시마지를 올릴 적에는 최소한 내가 부처님을 청하면 이제 마지를 올려야죠. 최소한. 어른을 모시는데 밥 한 그릇 안 떠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만 덜렁 놓으면.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할 적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실 적에. 그러니까는 그 사시마지 때는 보수청진원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에는 그분을 오시라고 그러면 달랑 물 한 그릇 드리기는 너무 죄송한 거 아니에요? 그 아침 저녁으로는 내가 정성을 저 멀리 계신 부처님께 보내는 거고, 사시마지는 저 멀리 계신 분을 내가 청해서 지금 내 절에 모시고 공양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할 적에는 그냥 천수경 할 적에 방가부자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시마지 때는 절대 그분 앞에서 가부자를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습니다. 이건 뭐 결론을 내리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건만다라 선송정법계진을 하는데, 그 요건만다라 선송이라는 것을 이건 지문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 이건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문이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요 손 들어보세요. 여긴 다 하셔요.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그게 만약에 지문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건 만다라 선송이라는 것이 지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만약 만다라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외워라. 뭘 외우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정복개진을 외우라는 건데 그러면 요건 만다라 선송이라는 거 빼놓고 정복개진을만 써놓으면 뭐가 달라요? 굳이 왜 요건 만다라 선송 거기다 써놔요?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요건 만다라 욕을 하고자 할 욕이니까 하고자 하거든 먼저 외워라 이렇게 번역들을 하시더라고요. 중단에서 이거 의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하고 저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건 지문이니까 빼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복개진만 해놓지 뭐 하려고 거기다가 지문을 써놓습니까? 지문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만약에 지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뒤에 주어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이라는 것이 하고자 하거든이 아니고 하려고 해서 내가 지금 만다라 세상을 세우고자 해서 먼저 정복개진언을 외웁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전에는 항상 지문이라고 그러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문이라는 소리를 쏙 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몇 시까지 떠들어요? 50분까지. 잘 됐네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을 이렇게 이제 시련을 하는데 시련에 그 연에 영가가 타느냐 아니면 불보살이 타느냐 그래가지고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연에는 불보살님이 타지 영가는 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굳이 불보살님이 굳이 왜 저 연을 꼭 타야 됩니까? 그랬더니 불보살님은 황제급이기 때문에 연을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딱 2번 잊지도 않은 것을 한 번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결혼할 적에 사모관대를 차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모관대 찬 거 잘 보시면 그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장가갈 적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리가 아니더라도 관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었을 적에 상여라고 해서 여를 태우는데 여라는 것이 황제가 타는 것이 여입니다. 실상은 이 상여의 여가 연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급발이 높습니다. 죽은 자한테는 최상의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할 적에 굳이 이건 일반인이기 때문에 연을 못한다. 저건 황제가 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자기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얘기가 좀 비슷하게 맞나 봐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가지고 그 얘기를 확실하게 딱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좀 일리가 있습니까? 우리 불공하는 걸 쳐다보면 정말 과학적입니다. 천수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천수경이라는 게 어떻게 쳐다보면 도량을 정화하는 역할로 천수경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괜히 또 어디 가가지고 교육원장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뻘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수경을 끝낼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불공을 모시게 되면 천수경 끝에 원희, 발원희, 김영래, 삼보 해놓고 바로 정삼업전원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조 시방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하냐면 향순화를 해서 합니다. 우리 의식은 잘 쳐다보면 중복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원수해납수도 그냥 원수해납수 하면 되는데 두 번 해놓고 중복되니까 원수자비해납수를 해놨고 진공질원도 반자사바 그냥 하면 되는데 세 번째로서 설바반자사바 하거든요. 너무 중복되는 거 싫어해서. 천수경도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조 시방성을 하면 향순환을 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쳐다보면 그게 약속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전에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전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조 시방성을 하면 이거 해서 끝내겠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사대지는 안 넘어간다는 소리죠.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이건 이제 불공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량을 천수경으로 정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삼업전원으로 나를 신구의 삼업을 정갈이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미 단은 있지만 단을 말 그대로 여는 진화를 하지 않습니다. 단을 세우기 위해서 단을 정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단을 세워요. 건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복해지는 하잖아요. 법계를 맑게 합니다. 우리가 천수경 할 적에 도량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도 정복해지는 있고 다시 단을 세워놓으라고 정복해지는 하고 그리고 거불 하잖아요. 저희들이 거불을 배울 적에는 거불은 그냥 거불 소리가 들것자잖아요. 그죠? 들먹거린다는 거예요. 말은 나무 불타부중 광림목표에 나무가 기회한다. 그러니까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거기는 들먹거린다는 소리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여튼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이 마곡사 쪽에서는 나무 불타부중 광림목표면 거불은 서서 했어요. 절을 안 시켰어요. 들먹거리는 거니까. 그리고 보수청진을 해서 청하잖아요. 근데 청하는데 거기에 왜 청하는지 유치, 청하는 사, 청사,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을 찬탄하는 가형, 그래 놓고 나서 헌자진을 하잖아요. 그렇게 청사해서 그때서야 내가 청하는 분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마지가 안 올라와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신도들이 오는데 전화해가지고 스님 나 몇 시에 가요. 그러면 왔으니 맞이자가 됐다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쌀한말 미고 절에 도착했는데 맞이를 바로 지으면 그때부터 한쪽에서는 떡 빻고 맞이 짓고 그러면 한쪽은 올라가서 천수 모시고 해서 딱 하면 그 헌자지는 올 때 되면 맞이가 다 돼요. 근데 맞이가 안 올라와. 법당과 요사체는 떨어져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해야죠. 맞이세. 굳이 왜 맞이세를 거기서 치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올라와. 어떻게 해요? 정근해야죠.
요즘도 헌자진을 해놓고 정근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안 올라왔으니까 어른이 오셨는데 마지가 안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정근을 해야죠. 마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앉았어요. 그럼 이제 앉으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앉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청하는 분이 오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어요. 서가모니 만다라와 세상이 된 거고 관세음보살님을 청했어요. 관세음보살 만다라 세상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만다라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정복개지는 다시 또 그 만다라 세상이 이루어진데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순차적이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은 어떤 옛날 구시대적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이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건 꼭 제 말이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지고 부처님한테 맞이 올렸는데 맞이 뚜껑은 언제 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아무 때나 열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오셔야 따뜻한 밥을 그때 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혹시 지금은 뚜껑이나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 맞이는 뚜껑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간 고데기 덮어 갔잖아요. 붓다는 게 뭐예요? 잡스러운 거 달라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처님 맞이 올려고 하는데 잡스러운 거 달라들지 말라고. 그래 딱 올려놓고 고데기 딱 세워놓고 그리고 헌자진원 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 닭이도 열고 마지도 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방식이고 제가 신도들한테 가르치는 방식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장시간 별거 일 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말씀해 주신 교육원장 재홍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